about that? What about that from Kanya? I think you are the only one that maybe know how to score a lot of goals. So. 매우 적은 수의 엘리트 축구 선수들만이 은퇴 후에 엘리트 축구 감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이해가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르치는 일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저 자신이 잘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요한 크루이프입니다. 그는 뛰어난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축구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 중 한 명이었고 축구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가르쳐지는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축구에 대한 기여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의 주제는 크루이프가 아닙니다. 오늘은 크루이프의 가장 성공적인 제자 중 한 명인 유럽을 거의 정복한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의 선수 경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르디올라의 감독으로서의 업적이 자주 논의되지만 최근에는 그의 선수 경력이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죠. 과르디올라는 정말로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축구 감독 중 한 명이자 아마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일 수 있는 펩 과르디올라의 선수 경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생인 펩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4명의 자녀 중 셋째로 2명의 언니와 1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축구에 빠져 살았고 자주 집 근처의 들판에서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축구에 대한 사랑은 그를 바르셀로나 유소년 아카데미인 라 마시아에 13살의 나이에 입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바르셀로나의 볼보이 역할도 했습니다. 그의 바르셀로나와의 깊은 연관성을 입증할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86년 바르셀로나가 코파델 레이를 우승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당시 바르셀로나 감독인 테리 베나블스와 함께 축하하는 펩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3살에서 19살 사이 과르디올라는 라마시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기술을 다듬고 축구 IQ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는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었고 그의 축구 지능 덕분에 여러 포지션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 16세가 되어서야 그는 자신만의 전문적인 포지션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해, 요한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취임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1987년 크루이프가 처음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부임한 후 유소년 경기장에 나타나서 과르디올라에게 더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과르디올라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뛰고 있었고 크루이프는 그를 중앙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위치를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선수였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포지션 중 하나로 높은 축구 IQ와 뛰어난 기술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당시 스페인 축구에서 이 포지션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는 이 포지션에 빠르게 적응했고 이후 그의 선수 경력 내내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신체적인 우위나 빠른 스피드를 가진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의 뛰어난 패스 능력과 공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탁월한 축구 머리는 그를 성공적인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크루이프 감독은 바르셀로나에 토탈 풋볼이라는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이 전술은 원래 193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전술로 공격 지향적이고 포지션 기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종종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바로 그 역할을 맡았고 1990에서 91 시즌에 바르셀로나의 1군에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1991에서 92 시즌부터 그는 완전히 1군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해 바르셀로나는 1992년 유럽컵, 현재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며 역사적인 첫 번째 유럽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 바르셀로나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4년 연속 라리가 우승을 비롯한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며 드림팀으로 불리게 됩니다. 크루이프 감독 하에 바르셀로나는 11개의 대회에서 우승하며 당시 가장 성공적인 팀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과르디올라는 그 후 바르셀로나 감독으로서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5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크루이프가 1996년 바르셀로나를 떠난 후 감독으로서 바르셀로나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크루이프의 영향은 여전히 과르디올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크루이프가 성당을 지었고 우리의 일은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2001년 17년간의 바르셀로나 선수 생활을 마감하며 팀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당시 축구가 점차 더 신체적인 축구로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 자신이 이 팀에서 더 이상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는 그가 감독으로 이끈 바르셀로나 팀이 바로 그 신체적인 강점이 아닌 기술적 능력과 축구 지능을 바탕으로 한 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 과르디올라는 이탈리아에서 브레시아와 로마를 거쳐 카타르와 멕시코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선수 경력은 감독 경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를 올렸지만 감독으로서 그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현재까지 30개의 트로피를 거머쥔 과르디올라는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감독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으며 비록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축구 지능과 전술적인 기량은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승리의 정신들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감독으로서 이어온 토탈 풋볼 철학은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르디올라는 선수로서도 아이콘이었지만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통해 더욱 큰 축구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 것입니다. 과르디올라의 선수로서의 경력과 감독으로서의 업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된 모든 출처는 제 웹사이트 포트볼라이카닉.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